네, 뭐 사실 그 내용은 이렇게 제목을 썼지만은 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70년대 중동 전쟁이 있으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도 그 시절 많이들 어렵게 지냈는데 또 대한민국은 당시 70년대만 해도 이제 막 개발이 진행되는 뭐 베트남 지금의 베트남 정도 수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아무튼 그 고유가로 많이들 고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것이 키워드로 유가 급등하니까 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생활용품들이 또 에너지들이 결국 석유를 쓰거나 또는 석유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부산물 내지 화학 제품을 토대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전반적인 물가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었고 이게 경제 시스템에 중기적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충격을 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것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그냥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쟁에 대응을 하면서 미국이나 또 서방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바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와 또 그들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 곡물 등에 대해서 뭐 곡물은 좀 그렇겠지만은 에너지에 대해서 일단 금수 조치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브렌트와 WTI 그 유가인데요. 이 조금 전에 오면서 이 서부 WTI는 이제 웨스트 텍사스라고 해서 미국에 생산되는 원유고요. 또 이제 브렌트라고 하는 북해에서 생산되는 그런 원유기 때문에요. 북해산 원유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북해산 원유 잠깐 보니까 거의 지금 130달러 근처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그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것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한 4, 50년 만에 나오는 거라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대비를 철저히 좀 해야만 주시장에서도 여러분 계좌를 잘 보호하고 또 여러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핵심 종목은 역시 에너지와 곡물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아닌 곡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 소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말로는 밀이죠. 한문으로 소맥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하는데요. 소맥은 이제 밀입니다. 밀.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그쪽에서 이제 생산되는 러시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특히 밀 생산이 전 세계 3분의 1 생산하면 30%에 따라서 그쪽이 전쟁터로 변했기 때문에 곡물 생산이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고 곡물 가격은 올라오는데 오늘 밀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종목들의 큰 빅트렌드가 왔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이고 관련 종목을 오늘 갖고 왔는데 글쎄요 제가 관련 종목 지난번에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보유 종목들 좀 챙겨보고 또 그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들 잘 가고 있지만 다른 종목 볼 건 없고 바로 LIG 넥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IG 넥스원이 오늘도 지금 그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밖에 안 올랐지만 사실 이 종목은 제가 LIG 넥스원은 지난해 연초부터 거의 관심을 두었던 종목이라서 꾸역꾸역 지금 올라오면서 지난해 3, 4월 대비 여기죠. 4만 원 대비해서 7만 원에 와 있고요. 그러나 이게 다 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그 이창훈 매니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시가전을 대비해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IS 전쟁을 했던 내전에 들어갔던 그 용병들을 돈 주고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 그냥 바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다라는 걸 얘기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장기화된다면 결국은 곡물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물가 급등과 관련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것은 계속될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도 장기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LIG 넥스원 같은 방산 업체들에게도 기회는 계속되고 트렌드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보고 이게 뭐 전쟁이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사실은 저희가 이게 국가 대 국가로 제대로 붙은 전쟁, 이라크 전쟁 이전에는 없었죠. 이후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던
타이밍에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막 복학을 했을 때니까요. 바로 90년입니다. 90년 정도, 91년 정도 되는데요. 벌써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그 시절 기억이 다 남아 있을 리가 없고 합니다만은 오늘 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이 전쟁과 관련된 것은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위 TV에 나와서 소위 많은 분들이 전문가로서 이 의견을 피력하겠지만은 그게 맞는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최근에 이제 울진 저희 고향이기도 한 삼척에도 불이 번졌는데 그 불의 어떤 그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사람의 어떤 역량으로 또 불에 진행하는 방향도 못 맞추는데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작은 소견 내지는 어떤 단면적 그러니까 소위 작은 부분에 있는 지식을 갖고 소위 전쟁을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위험한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LIG 넥슨은 앞으로도 장기 추세로 갈 것이고 12만 원 정도 목표치가 보이니까요.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볼게요. 12,300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종목은 바로 대동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사실 저보다 우리 또 정석일 매니저께서 또 예전에 가져오셔서 수익도 잘 내고 또 최근 들어는 좀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종목도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TYM이라고 동양물산 농기계 업체죠. 그것처럼 대동하면 예전에 그 경기에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요즘에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 좋아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하고 또 IT 산업에서의 어떤 강점을 토대로 소위 얘기해서 트랙터나 이것도 한국의 IT적인 어떤 역량 그리고 또 한국이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선전과 더불어서 관련한 어떤 차량을 만드는 그런 그 역량들이 상당히 그 수준이 높아져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미국 그 시장을 직접 뚫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뽐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엄청난 수출을 보였던 것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또 이 러시아의 밀 수출이 결국 이제 줄어들면서 곡물가 급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곡물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야 되고요. 대체 경작지로 얘기되는 것은 결국 지금 새롭게 만들기는 어렵고 캐나다나 호주나 또는 미국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정확히 잘 알고 미국의 경우에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트랙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면 결국 대동 같은 이런 농기계에 대한 수출 물량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쟁 중기화 내지는 장기화 수혜주로 곡물가 급등 그리고 대동을 소개를 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 종목이 사실 잡주하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예상 PER이 7배입니다. 삼성전자보다도 퍼가 더 낮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여러분들 글씨가 작아도 안 보이겠지만은 지난해 그 실적이 이제 1조 1,000억 매출에 영업이익 370억을 이렇게 냈는데요. 올해는 이것이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500억대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과거에 90년대 이때만 해도 2000년 초반 때만 해도 이 회사가 막 적자도 내고 수익도 잘 못 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농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좀 농민들이 어렵고 그런 구조조정 속에서 농기계 판매도 잘 안 됐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 시장 진출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로 전환되고 제가 이 종목을 딱 보면서 느끼는 건 2012년에 우리가 이제 보일러 당시에 지금은 경동 나비엔인데요. 이 경동 나비엔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일러 팔았는데요. 이걸 미국에도 팔고 또 러시아에 팔면서 주가가 한 20배 정도 그때 당시보다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농기계 이것이 지금 트렌드에 딱 맞는 거라서 아마도 이 종목도 상당 기간 동안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식량 생산이 미국과 캐나다 이쪽에 늘어나면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준비된 자료라고 하면 뭐 대동이라는 종목이고요. 자료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다 본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게 사진이 조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면 쌀입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쌀을 생산은 뭐 조금밖에 안 하겠죠. 거의 안 하고 거의 밀을 중심으로 생산을 할 텐데 공교롭게 사진이 타이틀은 멋지게 올라왔는데 사진이 이 쌀이에요. 그래서 조금 핀트가 틀리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어쨌든 밀 가격이 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관련 종목들의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된다.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세계 식량난 또는 가격이 크게 급등하면서 올라올 것이고요. 이 지금 뭐 가격 지수가 3.9% 올랐다. 이 사실 숫자로 별 의미가 없고 밀 가격이 신고가, 사상 신고가를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게 키워드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 곡물이 급등하는데 물가가 10년 만에 올해 4%를 넘는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넘나가 아니라 사실상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공급난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은 보통 이제 이 자본주의 세계는 소위 수요 공급이 딱 매칭이 되도록 돼 있어요. 곡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매칭이 돼 수요는 이제 여전한데 공급이 어느 한쪽 사이드에서 푹 꺼져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공급 곡선이 위로 치솟아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곡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 자리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단기로 끝날 건지, 네. 뭐 계속 중기전, 장기전으로 갈 것인지에 이런 종목들이 승패가 이제 갈려지지 않나 네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잘 아무도 모르는 게 네. 그건데 너무 이제 종목들이 너무 우후죽순 많이 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종목들이 계속 가려면 이제 전쟁이 확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난 주말에 독일이 4.5%의 급락을 했습니다. 지수를 보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독일이 이제 그 리투아니아에 독일군이 지금 파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군을 만나는 자리에 독일의 슐츠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장기화에 대비해라. 장기화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이 전시태세 내지는 준비태세를 잘 지켜야 된다. 뭐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독일이 과거에도 첩보부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국가인데 그런 멘트를 날렸다는 것은 그것도 자기 병사들 앞에서 이것은 물론 이제 그냥 지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뭔가 현실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전쟁의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중기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그걸 겨냥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유가나 또는 식량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 신고가 행진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목표치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치는 16,000원, 2차 목표치 22,000원, 손절은 11,000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